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오늘 오전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 영상을 공개하고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일을 끝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도 이번 대선에 함께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재미동포 간담회를 갖고 국빈 방미 의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확장 억제 문건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백악관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한국 전쟁 기념비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 행사를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하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평화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기업 총수를 비롯해 120명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의 미국 내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통상 압박에 거센 반도체,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얼마나 실을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일단 대통령의 첫 일정에서 넷플릭스사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와 삼성이 미국의 새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난 1분기 미 전국의 사무용 건물 공실률이 12.9%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최고점을 넘어섰고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원과 검찰총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강화된 총기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총기 규제안은 총기 전과가 있거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주민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이미 소유한 총기는 압수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주요 전력회사들이 내놓은 소득에 따른 전기요금 고정요금제와 관련해 전기요금만 오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라카나다 지역 주민들이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어 다세대 주택단지 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단지 건립, 이에 따라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째가 되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 본토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이를 보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각국의 필사적인 자국민 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용병 기업의 수단 사태 관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고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멤피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17대 111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클랜드와의 연장 10회 경기에서 10대 1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10회에만 5득점을 주고받았지만 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확장 억제 문건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보다 강한 수준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할지가 숙제로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고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확장 억제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 첫날 재미동포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국빈방미 의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경제안보, 확장 억제, 인적 교류에서 구체적 실질적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동맹의 결과물은 북한 핵 위협 시 미국이 핵 자산 등을 제공해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될 걸로 보입니다.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장 억제 제공 약속을 넘어 핵 계획 실행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장관급 확장 억제 상설협의체 신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할 거란 전망도 일부 나오지만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 억제 수단에 핵을 명시하는 정도에서 수위를 관리했습니다.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거라는 건 한미 모두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해선 확장 억제 강화와 함께 북한의 영향력을 갖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필요하다는 건 숙제입니다. 한미 확장 억제가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하나로 확장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확장 억제 문건은 현재 최종 조율 중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백악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별도의 성명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지금 시점에 확장 억제가 한미 정상 간 핵심 의제가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성명과 별도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안도 주요 이슈가 될 거라며 지금까지 한국에 2억 5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도 논의될지 질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 반응을 물은 겁니다. We're grateful that they have proven able to talk about these things and even to move forward tangibly and demonstrably on some of these issues. But it's really for them to speak to, not for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방안을 비롯해 한미 경제협력과 투자 계획도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서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발의한 결의안에는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참여를 지지하는 문구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 상하원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데다 상하원 지도부 초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을 앞두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백악관은 한미 간 경제 안보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된 백악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말한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합계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며 국가 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안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커비 조정관의 답변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 국가안보실도 이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가 비승인된 방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말하지도 않겠다라면서 형사수사 외에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접촉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의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임을 의사소통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대한국 견제가 대만 문제에 이어서 반도체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중국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가 곧바로 견제구를 던진 것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자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향해 전형적인 과학기술 괴롭힘 행태라면서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도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중국 봉쇄 전략에 협조하라는 미국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썼습니다. 베이징 소재 다루이 경영 컨설팅타의 마지와 창업자는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그래서 미국은 한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서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라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을 제약하라는 미국의 영향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에 동참할 경우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작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7% 감소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최근 수년간 중국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별도의 칼럼에서도 한국 반도체 제조업계가 미국의 통제를 받고 또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협조한다면 경쟁력의 악화로 귀결될 뿐이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을 이 수요를 놓친다면 미국의 보조금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국 관영제 이 같은 보도에는 결국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이해가 걸린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디커플링의 저지선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투영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제너럴모터스와 삼성이 이르면 오늘 새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런 계획은 제너럴모터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네 번째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로이터 보도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 제너럴모터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 26억 달러를 들여 미시간주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2024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GM과 삼성 SDI가 발표할 새 배터리 공장은 GM과 LG의 미시간 공장보다 더 많은 비용, 즉 26억 달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장 위치는 바로 발표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제너럴모터스와 삼성 SDI는 논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오늘 제너럴모터스와 삼성 SDI가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한국 기업 총수를 비롯해 120명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일정인 어제 미국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넷플릭스가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껏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계획을 공개한 적이 없어 이번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자평했습니다. 관건은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도 성과를 거둘지 여부입니다. 이번 박미길엔 주요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이 대거 동참했는데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기밀 자료 제출이나 초과이익 환수 같은 미국 정부가 내세운 까다로운 보조금 신청 조건을 얼마나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당장 10월로 끝나는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자기들 영토 내에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낸다는 게 불합리하다. 자동차와 배터리 수출의 발목을 잡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후속 조치도 논의 대상입니다. 국산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대상에서 몽땅 제외돼 당분간 가격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숙제입니다. 미국 측과 소송 중인 한국형 원전 기술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투자 신고식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양국의 기업과 기관들은 방미 기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 친교 시간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오늘 친교 시간을 갖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이제 국빈 만찬을 하죠.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특별 만찬을 준비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메뉴가 뭔지 미리 한번 볼까요? YTN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 일행을 맞이한 워싱턴 중심가는 태극기 물결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한미동맹 70년, 그 우정의 역사를 기념하는 국빈 만찬은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As we welcome President Yoon and Mrs. Kim, honoring the 70 years of our alliance with symbols and moments of beauty that reflect both our countries. 두 정상 부부는 봄 기운을 담은 화사한 벚나무 가지 아래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고려 청자를 연상시키는 옥색 테이블보 위에 미국 대통령의 상징인 독수리 문양 식기들이 올라갑니다. 상차림은 고추장 등 한국 양념을 곁들인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디저트로 이어집니다. 만찬 메뉴는 한국계 유명 셰프인 에드워드 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각별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Chef Edward Lee. His style of cuisine reflects his Korean family and the influence of his New York upbringing and Kentucky home. A fusion of different worlds that finds a perfect balance. 만찬의 피날레는 미국 대중문화의 정수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이 장식합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번 만찬이 두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에게서 모든 정치는 개인적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만찬을 통해 두 정상이 서로 거리를 좁히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로컬과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적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구름 낀 흐린 하늘 보이지만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또 지역에 따라 7도가량이나 높아져서 오늘은 예년 기온에 가까워집니다. 수요일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에 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주말을 향해 갈수록 점차 더워지겠고 특히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84도, 54도,
해안 지역은 64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오전까지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40도, 낮 최고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Personal freedom is fundamental to who we are as Americans.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nothing more sacred. That's been the work of my first term, to fight for our democracy. This shouldn't be a red or blue issue. To protect our rights, to make sure that everyone in this country is treated equally and that everyone is given a fair shot at making it. But you know, around the country, MAGA extremists are lining up to take on those bedrock freedoms, cutting Social Security that you paid for your entire life while cutting taxes for the very wealthy. 지금 들으시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영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재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국 대선 레이스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공개한 온라인 선거 운동 영상에서는 이제 일을 끝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도 다시 러닝메이트로 2024년 대선에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들어보시죠. Job, I know we can, because this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nothing, simply nothing we cannot do if we do it together. 이 3분 분량의 출마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내 잡을 피니시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것이 내가 재선에 출마한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대선 적수로 상정하면서 재선 승리 의지를 다진 셈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선 재출마 선언을 한 오늘은 2019년 4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첫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 꼭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작가인 메리언 윌리엄슨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유력한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도전 공식화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따라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격돌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하는 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주요 전력사들이 내놓은 가구당 수입에 따른 차등 부과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가주의 주요 전력사들이 고객의 가구 수입에 따라 전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선보였지만 가주의 공화당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지난주 주 공화당 가주 상원의원들이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들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내놓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전기세 부과 방안은 부당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퍼시픽 게스 앤 일렉트릭, 샌디고 게스 앤 일렉트릭 등 3개 전력 회사들은 저소득층의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세 비용 체계를 심플하게 변경하는 요금 체계를 최근 선보였습니다. 새 요금 체계에 따르면 고객 소득에 따라 3개의 소득 구간별 요금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연소득 28,000에서 69,000달러의 가정의 경우 에디슨사 고객은 월 20달러, 샌디에고 게스 앤 일렉트릭의 경우 월 34달러, 퍼시픽 게스 앤 일렉트릭의 경우 월 30달러의 전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가구 연소득이 69,000달러에서 18만 달러의 경우 에디슨사와 퍼시픽 게스 앤 일렉트릭사의 고객들은 월 51달러, 샌디에고 게스 앤 일렉트릭의 고객은 월 73달러를 전기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가정의 연소득이 18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에디슨사 고객은 월 85달러,
퍼시픽 게스 앤 일렉트릭의 고객은 월 92달러, 그리고 샌디에고 게스 앤 일렉트릭의 고객은 월 128달러의 전기세가 부과됩니다. 유틸리티 회사 측은 새 요금 체계로 하면 고객들이 시간당 전기 사용료가 낮아질 것이라면서 새 요금 체계 하에서 약 120만 명의 저소득층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내야 되는 기존의 전기세에서 16에서 21%가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출신 가주의회 의원들은 새 요금 체계가 고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회사가 제출한 새 전기요금안은 2024년 7월 1일까지 가주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가장 빠른 고객들은 남가주 에디슨사 고객들로 2025년부터 업데이트된 전기세를 내게 됩니다. 라디오 설뉴스 이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교통 시스템이 낙후된 캘리포니아주 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6억 9천만 달러 예산안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28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캘리포니아주가 교통 인프라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사용해왔고, 이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버스와 지하철, 여객철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디에고, 세크라멘토, 산타클루즈 등 비교적 교통 시스템이 일부 낙후된 지역 3곳을 대상으로 우선 이 비용은 사용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 다수는 이번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계획을 통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지역 주민 다수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타겟 매장이 모든 상품에 락다운을 걸어뒀습니다. 지난 20일 한 사용자가 게시한 틱톡 영상을 바라보면 면도기를 비롯해 샴푸나 가글까지 각종 상품이 통유리에 진열된 모습이 담긴 것입니다. 뉴욕포스트는 면도기 같은 상품이 보안 판매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샴푸나 로션 같은 비교적 저렴한 상품들이 유리장 안에 진열된 모습은 절도 사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장 내 화장품 품목은 지난해 10월부터 보안 유리창 내에 보관되었습니다. 지난해 전미소매업연합회 조사의 결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시는 2020년과 21년 2년간 전국에서 무려 2번째로 절도 피해를 많이 받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절도범들은 바디워시나 의약품 같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들을 훔치고 있고, 또 훔친 물건들을 암 시장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장이 위치한 베이에리어 지역 슈퍼마켓 다수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절도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월그린스 같은 대형마트 5곳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 3가지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장소는 몬트레일 파크였습니다. 지난 설날에 총격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했던 몬트레일 파크에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정리합니다. 가주 하원에 상정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24일 몬트레이 파크 시청에서 선보여졌습니다. 조지 게스콘 가주 검찰총장, 몬트레이 파크 시장, 비영리단체 프로세큐터 얼라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24일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가주 하원에 상정된 3개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설날 이브에 발생한 몬트레이 파크 총격 사건의 피해로 가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어 이날 총기 규제 법안은 총기 난사 현장이 몬트레이 파크 시청에서 선보여졌습니다. 아람브라 출신 마이크 퐁 가주 하원 의원이 상정한 AB 732, AB 1638, AB 733은 총기 사건의 피해를 예방하고 총기 사건 발생 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AB 732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들로부터 총기를 모두 압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케이스 수사를 종료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 1638은 지역 주민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시 공무원들을 충분히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 733은 주정부 기관이 불필요한 탄약이나 총기, 무기, 방위복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새 법안은 현재 주의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오늘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디즈니사의 2차 감원이 단행됩니다. 지난 2월 밥 아이거 디즈니 대표는 50억 달러 상당의 비용 절감을 위해 7,0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말 1차 직원 감원이 실시됐고 오늘 24일부터 27일까지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디비전, 디즈니 팍, 디즈니 익스페리언스 앤 프로덕트 디비전과 디즈니 산하 ESPN 직원 4,000명이 이번 인원 감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디즈니 팍과 리조트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여름에 최종적으로 3차 감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숨겨진 요금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언론재단인 칼 매터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정크 수수료와 같은 숨은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한 발의된 법안을 소개한 것입니다. 가주의회에서 티켓 판매업계를 겨냥해 예약 전 총 비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또 호텔이나 렌터카 등 업계의 요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수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총 요금을 광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정크 수수료 같은 숨겨진 요금을 단속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에 생겨난 움직임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라케냐다 플랜트리치에서 주민들이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다세대 주택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단지 건립이 그래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데 정윤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LA 북부에 위치한 라케나다 플랜트리치는 지리적으로 LA 한인타운과 가까우면서도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난 LA의 대표적인 부촌 중의 하나입니다. LA타임즈는 23일 라케나다 플랜트리치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다세대 주택단지 개발 등을 필사적으로 막아왔다며 요즘처럼 가주가 주거난으로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 분위기를 님비 현상에 빗댔습니다. 라케나다 지역에 수년 전 한 개발사가 시니어 주택단지를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프로젝트가 무산됐습니다. 이 개발사는 라케나다의 오크먼 시니어 리빙이라는 시니어 주택단지를 구상하고 3층 규모 72유닛의 단지를 지으려고 지난 2018년 시 플래닝 커미션에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인기 시컴 패밀리 타이즈의 스타인 영화배우 마이클 그로스가 주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투게더 라케나다라는 비영리 단체가 이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크먼 프로젝트의 중역 한 명이 죽은 쥐가 담긴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 우편물의 발신인 주소는 라케나다 집코드로 돼 있어 개발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주민이 협박성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발사는 시니어 단지 프로젝트를 접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스포츠 샬레가 푸틸 불바드에 코포렛 헤드쿼터를 짓기로 하고 34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시의회로부터 승인까지 받았는데 라케나다 주민들로 구성된 프렌즈 오브 91011이 반대 캠페인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 프로젝트는 무산됐습니다. 당시 이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한 짐 에드워드 라케나다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라케나다 주민 수는 1980년 이래로 계속 2만 명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같은 기간 LA론에서 평균 주민 수가 4배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다세대 주택단지가 이 지역에 생기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주차 공간이 줄어들어 동네 환경이 나빠진다며 다세대 주택단지 건설을 줄곧 반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시다 스트리트 파트너스가 이 지역 알코 주유소와 랄프스 주차장 사이에 420만 달러 부지를 구입해 이 부지에 47유닛 시니어 하우징과 더불어 호텔, 사무실 공간을 혼합한 주상 복합 건물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투게더 라케나다 단체가 개발에 반대하는 피티션을 벌이면서 개발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반대를 못 이기고 결국 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주거난이 심화되면서 주정부는 가주의 시와 카운티에 저소득층을 위한 다세대 주택단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라캐나다 플린트리치를 포함한 많은 시정부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올 1분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예금은 소폭 늘었습니다. 뱅크옵이 어제 공개한 올 1분기 실적에서 1분기 순이익은 3,91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3센트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예금액은 158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 늘어나고 1년 전보다는 9% 늘었습니다. 총 대출은 150억 6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2% 줄고 1년 전보다는 7%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과 미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 제재했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동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돈줄로 떠오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긴밀한 공조로 차단해 나선 겁니다. YTN입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연섭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심연섭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심연섭은 해외 불법 체류하며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과 관련해 동일 대상을 동시 제재한 건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을 겨냥한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수시로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이 새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한 심연섭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상화폐 트레이더입니다. 이들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사무용 건물과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미국 은행권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무용 건물 공실률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부동산 정보업체인 코스타를 이용해서 지난 1분기 미국 사무용 건물 공실률이 12.9%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을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실률 증가 등으로 미국 사무용 건물의 평가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그 여파로 인해 대출 은행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무용 건물 가격은 지난해 초 이후 현재 2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실률 증가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에 든 은행 등의 악재를 작용하게 된다며 중간 수준 미국 은행의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비중은 38% 정도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평가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재택근무와 이커머스 확대 등으로 사무실이나 소매상점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군벌 간의 무력 충돌에 주춤했던 사흘 동안 이드 알피트르 휴전이 종료된 후에도 각국의 필사적인 자국민 철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교민들을 구출해 한국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단 사태 관여에 우려를 표명하며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이 빈라덴 사살작전으로 이름을 떨친 해군 특수부대 요원을 투입해서 작전에 나서는 등 수단의 긴박한 상황에 놀란 각국의 자국민 탈출 작전이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체류 중인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출 과정에서 각국의 인명 피해까지 나오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수단이 지옥의 나락에 빠지기 직전에 있다며 무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he violence must stop. It risks a catastrophic conflagration within Sudan that could engulf the whole region and beyond. 유엔에 따르면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등 군벌 간의 무력 충돌로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단 분쟁이 내전 양상을 보이면서 수단인들의 피난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고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고 수단 최대 재분소가 파괴돼 식량난까지 겹쳤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이 수단 사태에 관여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e do have deep concern about the engagement of the Prigozhin group, the Wagner group, in Sudan. 수단 군부는 러시아의 수단 금광 채굴권을 주는 대신 군사 지원을 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국가들이 수단 내 임박한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엔의 중재에 따른 수단 정권의 민정 전환 합의를 낙관해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오판으로 수단 주재 영국 대사는 철수 작전 중인데 연차 휴가 중이었고 미국은 외교관들부터 먼저 철수시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는 등 각국이 속속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20년간 대여했던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가 수일 내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테네시주 멤피스 동물원에 대여한 암컷 자이언트 판다 야야가 수일 내 중국으로 돌아온다고 밝힌 것입니다. 2000년 8월 베이징에서 태어난 야야는 2003년 4월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대여돼서 약 20년간 미국 물을 먹은 바 있습니다. 야야는 원래 올해 대여 기간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반환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하지만 멤피스 동물원에 야야와 함께 대여됐던 수컷 판다 러러가 2월에 죽은 데다가 야야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 건강 악화설과 함께 대미 여론이 나빠지면서 반환 과정이 중국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당초 예상은 멤피스가 LA 레이커스를 쉽게 따돌리고 승리를 거둘 것으로 앞서 나갈 것으로 2라운드에 진출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를 본 결과 LA 레이커스가 3승 1패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까지 치는 결과 3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경기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에게 117대 111 연장 접전 끝에 117대 111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2득점을 올린 데다가 무려 리바운드를 20개나 잡아내면서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어스틴 리브스도 내 외곽을 휘저으면서 23득점을 보태면서 어제 레이커스의 귀중한 4차전 승리를 챙겨놨습니다. 레이커스는 홈에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요인도 있었겠죠. 네. 5차전에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2라운드 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응원의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경기는 마이애미의 극적인 승리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동부조 1위 밀워키 벅스와 경기를 한 마이애미 히트는 3승 1패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역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19대 114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무려 56득점을 폭발하면서 구단의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몰렸던 밀워키 벅스, 지금 동부조 1위라는 성적이 무색하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PGA 투어 멕시코 오픈이 27일부터 나흘 동안 멕시코 마야르타에서 열립니다. 다만 개최 장소가 미국이 아니고 바로 다음 주에 총 상금 2천만 달러 대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번 멕시코 대회에는 탑 랭커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리브 시리즈 대회는 장소를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28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올해 리브 골프 5차 대회에도 개인전 우승 상금이 400만 달러 같은 총 상금이 무려 2,50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필 미클슨, 세르기오 갈시아, 캐머런 스미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케빈 나, 데닐 리, 교포 선수들도 우승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2023년 4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